안녕하세요. 어제 제가 올려드렸던 내용을 뭐 보신 분이 얼마나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어, 뭐 몇몇 분들은 어제 재판 내용을 말씀을 드린 내용 중에서 그 KOK 플레이 플랫폼과 뭐 우리식으로 옛날에 했던 이야기대로 하면은 마이닝 풀과 커뮤니티 풀 이 두 개에서 어, 마이닝 풀이라고 하는 거는 KOK 플레이 플랫폼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커뮤니티 풀은 투자로서 그 투자 풀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게 K 스테디움이라는 오너의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KOK 플레이에 마이닝 풀에 넣는 것도 마찬가지로 오너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KOK 플레이 플랫폼에 우리가 이 암호화폐를 보낸 거는 스테이킹이라고 하고,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에 있는 커뮤니티 풀에다가 우리가 자산 이전을 한 사람이든 자산 이전을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커뮤니티 풀에 암호화폐를 보내는 것 자체가 거기는 투자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헷갈려서는 안 되고, 어제 제가 그 두 번에 걸쳐가지고 이 줌 녹화를 했는데 첫 번째 게 잘못 그 계산한다고 잠시 일시 정지를 해놨던 거를 어 플레이를 다시 하지 않고서 해서 중간에 끊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절반 정도만 녹화가 되고 나머지가 안 되어가지고 어, 밤 한 11시경부터, 11시 한 반경부터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다시 올려드렸는데, 어, 중요한 거는 피해를 봤다는 사람들은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피해를 본 사람들이, 어, KOK 플레이 플랫폼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풀 또는 뭐 그 메인넷, SO, SOM 뭐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를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은 어제 재판에서도 검사분도 그런 그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에 대해서 좀 언급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피고인의 변호인 중에서 특히나 그 김판종의 어, 변호인이 뭐 방청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매번 그 두 사람의 그 변호사만 와요. 한 사람은 그 김판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정연 신문을 하면서 김판종과 관련되는 내용을 그 신문을 했고, 그다음에 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 송가병에 대한 그 변호인으로서, 근데 그 두 사람이 김판종과 송가병, 강영대 이 세 사람의 변호인이에요. 사기와 관련해가지고는 동일한 그 변호인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변호인이 주로 그 질문을 했던 내용이 뭐 어제도 간략하게 좀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정인의 그 경력들을 기술적인 경력들을 조금 부각을 시키고 싶었던 거고, 그 다음에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을 기술력이 있는 거를 토대로 해서 KOK의 메인넷을 만들었다라고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였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정인도 증언을 했다시피 K 스테디움 메인넷은 결국에는
KOK가 재산 이전이 토큰에서 브릿지를 통해서 코인화되고 그 코인화되는 게 K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의 기축 통화로서 역할을 하는 걸로 시작을 했다가 뭐 그 정인이 그런 것도 이야기를 했어요. 일을 못할 정도로 왜 KOK에서 K스타로 이 기축통화를 바꿨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받기 엄청 시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대위에서도 하고 저희도 저는 이제 그때 실천연합이라는 거를 뭐 했을 때도 마찬가지 실천연합의 대표로 있으면서도 그때 이제 뭐 비대위에서 하다가 그 일부가 이 실천연합으로 옮겨왔고, 옮겨온 사람들 중에서 서울 인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평일에는 계속 시위를 했죠. 그걸 가지고서 밖이 시끄럽고, KOK와 관련되는 이런 그 기사들이 방송도 타고, 기사도 나오고, 뭐 그러니까, KOK와 K스타를 분리를 하자. 그렇게 해서 투표를 했고, 그게 뭐 98%인가 정도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그러한 안건이 상정되는 게 누구에 의해서 됐느냐? 그 미디움이나 뭐 크립티드에서 먼저 한 게 아니고, 이 커뮤니티 풀에 투자를 한 사람들을 SOM이라고 하고 거기에 위임을 받았는 사람을 SO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안건을 상정을 하기를 KOK와 K스타를 분리를 하자.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KOK 플레이 플랫폼과 D앱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K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과 분리를 시키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KOK 플레이에 우리가 스테이킹을 한 사람들이 스테이킹이 되어 있는 상태, 스테이킹을 한 사람인 상태, 이 사람들은 지금 KOK 재단에다가 우리가 스테이킹한 이 자산들, 비트이드 USDT KOK가 이게 사라지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K 스테디움이라는 곳에 있는 커뮤니티 풀에, 투자 풀에 투자를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KOK 플레이에 있던 개인의 자산을 7달러로 계산을 해가지고 헤이지를 해서 커뮤니티 풀로 이전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전을 하면서 뭘 했나 하면은, 뭘 또 추가로 받았나 하면은, 50%, 뭐, 100%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100%, 50%, 뭐, 30%, 20%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모션 피라는 거를 추가로 받아서 자산을 이전을 시켰죠. 그러면 KOK 플레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K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은 김판종이라는 사람이 대표 이사로 있는 거고, KOK 플레이 앱, KOK 재단이라고 하는 이 재단은, 어, 그, 세이셸 공화국이라는 데에 법인 설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 거기에 어, 재단 이사장이 누구냐? 그 이사장이 바로 토마스 프레이죠.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그 이후에 토마스 프레이가 재단 이사장을 관뒀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좀 가려서 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판사가 그런 내용을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9% 정도가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라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스테이킹과 관련되는 거는 스테이킹 지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금을 했단 말이에요. 그 예적금을 할 때 은행에다가 우리가 돈을 넣죠. 은행에다가 맡긴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스테이킹 한 사람들을 그렇게 비유를 할 수 있고, 언스테이킹을 해가지고 이 돈을 A라는 은행에 있던 거를 B라는 은행으로 이 A라는 은행에 있던 거를 해지를 해가지고 B 은행으로 넣는 경우가 커뮤니티 풀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은행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스테이킹을 하고 예적금을 한 사람들은 이 은행과 관련이 있죠. 이 사람 뭐예요? 같은 돈이긴 하지만은 B은행이라는 데하고는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A라는 은행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KOK를 가지고 이거를 해지를 한 상태에서 커뮤니티 풀로 옮기는 사람이나 우리가 보상을 받아가지고 있는 거나 그 다음에 스테이킹과 상관없이 거래소에서 KOK를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요 세 부류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KOK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럼 KOK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 스테이킹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만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은 월요일에 있었던 재판에서 변호사가 K 스테디움이라는 거를 가지고서 이야기할 이 사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를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결국에는 판사도 이런 시스템을 몰라요. 검사도 사실 모르니까 K 스테디움이라는 인넷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던 거고 더더군다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정인이 어떠한 뭐 학력을 가졌고 어떠한 사회적 경험이 있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어, 이 K 스테디움이라는 K 스테디움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 앱에 들어갔어요. 여기 보면 지토스, R2E, 아세나 수압, 그다음에 애플박스, 런치패드, 플럭스 이런 거 아세요? 우리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날 또 뭐 언급들을 해요. 변호사가. 이게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를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아, 왜 이 재판이 뭐 소위 말해서 공회전도 되고, 뭐 정인이, 정인을 소환을 했는데 정인이 출석을 안 하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인을 데려다 놨는데, 우리와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K 스테디움에 대해서 주구장창 이야기를 다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것과 관련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그냥 끝났어요. 변호인 측에서는. 왜 저는 이제 듣다가 그 화장실도 좀 가고 싶고 한데 막 짜증이 그때부터 막 나는데 바로 뒤에 젊은 피해자라고 하는 젊은 남자 하나가 앉아가지고 피피 지 혼자 웃고 뭐 그냥 난리 구슬 지기는 것더라고요. 근데 왜 웃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개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재판에서 사기등과 관련해 이것과 관련해서는 언급조차도 할 필요가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으로 이 전체가 한 3시간 이 정도 3시간 좀 넘게 했다고 하면은 거의 3분의 2를 그 시간으로 다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이 개려 들었어야 될 내용은 결국에는 그거죠.
운영 인수를 한 업체가 법인이 미디움 파운데이션, 즉 미디움 리미티드 홍콩 법인이 아니었다. 미디움 솔루션이었다.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서 쭉 이야기를 전개를 해보면은 제가 미디움 파운데이션이 그 미디움 리미티드가 21년 4월 15일 그 기사에서는 두 군데의 기사에서는 미디움 리미티드가 KOK 재단으로부터 KOK 플레이 플랫폼 운영권을 인수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거 하나 일단 틀리죠. 그 다음에 공지사항에 미디움 리미티드가 공지를 하는 저 주체가 되면 안 되지요. 미디움 솔루션이 돼야 되지요. 근데 그게 5월 7일자 블록체인 투데이에는 미디움 인코퍼레이션이 인수를 다시 했다는 식으로 해놨잖아요. 그게 미디움 솔루션인지 그렇다고 하면 미디움 솔루션으로 공지 주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미디움 인코퍼레이션, 미디움 솔루션 이런 것들이 아예 나오질 않았다. 그런데 그 미디움 솔루션은 누가 최고의 대빵이냐? 그리고 거기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누구였느냐? 이게 하나가 되고, 또 하나는 경찰이 이야기를 하기를 이 미디움이라는 회사 김판종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계약을 하기 전에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돈을 얼마를 받았는지 그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산다고 하면은 돈을 거꾸로 주면서 사는 경우가 있어요. 돈을 받지요. 사는 사람이 뭔가를 돈을 주고서 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날 있었던 이야기가 이제 그 정인 박윤성이라는 사람이 이더리움 370개, 1,400여 개 해가지고 약 1,800개를 김판종 또는 정광원인가 뭐 그 사람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 덱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코자 했는데 손실을 보고 남았는 게 520개 이더리움. 그거를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가르쳐 준 주소로 보냈다. 그러면은 그 이더리움과 그 이더리움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 정인이 이야기했다시피 미디움이라는 회사의 직원이 뭐 일을 그 전혀 못하는 사람은 아예 채용도 하지 않았다. 한 5천만 원, 최소가 5천만 원, 평균적으로 한 1억 정도, 좀 잘하는 사람은 2억의 연봉을 받는다. 그럼 그때까지 이 업체가 이 매출을 보면은 3,840만 원, 160억이라고 했는 21년도 이때 이 회사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미디움 솔루션 뭐 정인의 이야기를 그대로 빌리자면은 미디움 솔루션으로 운영 인수를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있었던 그 바닐라 코드 대표와 바닐라 코드 대표라는 사람의 정언을 또 연결을 시켜보면은 미디움 솔루션이 운영과 관련돼 있는 기술적인 역할조차도 하지를 못했던 회사예요. 그거를 누가 해줬느냐? 바닐라 코드가 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도 그날 정인으로 나왔는 송재표라는 사람은 또 이더리움 20%와 뭐 USDT 80%로 해가지고
20억 상당이니까 그거를 하나로 계산을 해보면은 약 140만 USDT만큼을 받아서 5.6 USDT, 6달러가 아니고 USDT죠. 그래서 그냥 USDT가 스테이블 코인과 같으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달러로, 그냥 US 달러로 5.6달러에서 5.8달러에서 주구장창 샀다. 그러면은 그 USDT와 이더리움은 어디에서 기어 나왔나? 김판종이 줬는 그 USDT와 이더리움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스테이킹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스테이킹을 해놓은 거는 네트워크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될 건데 이거를 지가 멋대로 썼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무조건 하고 이거는 배임이죠. 이게 뭘 속이고 나발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보관을 하면서 뭐 이 그 KOK 플레이 그 플랫폼을 운영을 하는 전체를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분명히 그냥 그 정인이 정언을 했잖아요. 누구로부터 송재표는 USDT와 이더리움을 받았느냐? 김판종. 박윤성 정인도 그 370여 개, 그 다음에 1400여 개의 이더리움을 누구한테 받았느냐? 김판종. 그럼 결국에 그러한 암호화폐들 가치가 어마어마한 이, 이게 뭐 제가 그 1800개를 한 대충 계산을 했을 때 63억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한 50억, 40억이라고 해도 그런 정도의 회사가 그만큼의 이더리움을 사가지고 덱스에 잡아 넣어가지고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수익을 그 뭐 유동성 공급해가지고 보상받고 뭐 수수료 받고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그런 데에다가 그만큼의 금액에 해당이 되는 암호화폐 이더리움을 사갖고 줄 수는 없어요. 이게 뭘 속였어요? 자금 관리를 할 수 있는 자기 때문에, 자산 관리를 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고,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빼돌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또 그게 맞고. 그래서 아까 K 스테디움이라는 거기에서 뭐 언급을 하는 지토스,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강영대가 운영을 하는 거기에서 만든 뭐 일종의 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들어봤는데 이거는 원화로 뭐 그 이렇게 서비스를 받는 걸로 알고 있고 R2E Referral and Earning이니까 구두로 뭔가를 소개를 하고 거기에 그거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얻는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후원 보상에 해당이 되는 거. 뭐 아테네스와 애플박스 뭐 잘 모르겠고 게임이라는데 웹3 게임 플랫폼이 애플박스고 아테네 수합은 토큰 수합 그다음에 스테이킹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거다라는 거고 런치패드가 있고 토큰 런치 뒤에 뭐 그다음에 플럭스 뭐 플럭스라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한 번 투자를 해놓은 거를 빼낼 수는 없다라고 했는 거를 이거를 이 플럭스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일정 양을 뺀 다음에 이거를 다시 나중에 갚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뭐 이자 형태만큼은 또 제공을 다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 거는 안 놓고
내가 좀 빌려 쓰는데 거기에다가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갚아야 된다. 이 빌려주는 이거를 받았을 때 다른 토큰으로 바꿔주는 어떠한 또 3자가 있어요. 여기가 이 내가 끄잡아냈는 거를 받아가지고 다시 이 사람이 잡아놓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걸 받으면서 나중에 이자도 받고 이 갚아야 될 사람이 바꿔갔던 사람이 다른 토큰으로 바꿔갔던 사람이 이 제3자한테 다시 그거를 갚고 나서 그 수량만큼 이 커뮤니티 풀에서 빌렸던 만큼을 다시 갚는 이런 구조, 이런 것들을 실행을 한 게 블록스인가 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알 필요도 없고 저도 사실 이게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거를 따지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좀 알 뿐이고 제가 오늘 스카이 날다라는 그 블로그를 오늘 들어가 봤는데 여기에 어, 다시 들어가 보니까 접근이 제한된 블로그입니다. 이제는 그게 다 사라져 있어요. 예전에 이걸 가지고 되게 수십 차례 설명을 했던 그 블로그인데 그것도 접근 제한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정인이 답변을 하기를 그게 그 SO들이 해야 되는 서버 운영이라든가 뭐 그런 이제 역할을 SO가 해야 될 역할을 위임받았는 이 위임을 한 SO는 또 SOM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SO는 또 그거를 이런 서버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줄 그 대리인이 또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크립티드라는 거고 거기에다가 모든 걸 맡겼죠. 예전에는 그러한 SO로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셋업을 해주는데 1,500만 원, 그다음에 운영비로 2천만 원씩 해갖고 뭐 3,500만 원 주고 그다음부터는 매달 2천만 원씩 운영비를 내다가 그게 줄줄줄줄 줄었지요. 줄어가지고 지금은 200만 원 정도 운영비를 받는데요. 그러면은 SO가 총 19개가 있었는데 19개 중에서 현재 남아있는 SO는 몇 개냐? 두 개래요, 두 개. 그러면 400만 원 받고서 그 크립티드라는 회사가 존재를 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 회사에서 하는 어떻게 보면 매출 올릴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 모르죠. 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거기 조직도 거의 망가져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럼 K 스테디움이라는 곳에 그거를 믿고서 그 투자를 했던 커뮤니티 풀은 어떻게 돼 있을까? 그것도 우리와 뭐 별반 차이가 없어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인공호흡기 달아놨을 정도, 뭐, 그런 상태로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어제 그런, 영상을 올리면 정보 공유와 관련해가지고, 좀 올렸는데, 다른 방에서, 진원자라는 사람이, PDF라는 걸로 하나를 올렸는가 본데, 어떤 여자가 거기에, 이 캡처를 한 내용만 떨렁 올려놓으니까, 거기에 PDF에 뭔 내용이 들어있는지도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글로 정말 정말 많이 적어봐야 정말 그날 있었던 내용의 눈꽃만큼이라도 그 내용이 올라와 있을까,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어, 그거를 진원자라는 사람이 올려놓은 PDF 파일을 저한테 한번 제공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한번 보내줘 보세요.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지난번에도 그걸 한번 올렸는 것 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캡처만 똑 따가지고
뭐 김윤미라는 사람이 그거를 올려놨어요. 그러면 거기 내용이 돼 가지고 서로 공유를 해야지요. 시크릿이라고 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공개 재판이라고 해서 공판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공개적으로 했는 거, 우리가 방청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공개적으로 했다는 이야기고, 그거를 우리가 공유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이 뭐 시크릿 뭐 감춰갈 만큼 해야 될 그런 내용을 언급이나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제 보여드렸던 정보 공유방에서도 뭐 제가 이런 내용을 올렸으면은 조금이라도 반박이라든가 뭔가를 뭐 제가 또 조금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뭐 그거는 그렇게 아시고. 근데 어, 이 내용은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게 있는데, 어, 뭐 이 사람 표현으로는 다계정 폰 만들라고 해서 지금은 요것만 나가고 있는데요. 해지하는 게 맞지요. 이게 여기서 해지라고 이야기한 거는 뭐 세컨폰 같은 그런 그러니까 이제 다계정이니까 뭐 이 전화기가 세컨폰이든 이런 것들이 좀 존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 저도 그거를 생각만 해봤고 또 어떤 사람한테 그러니까 어, 이미 작고하셨어요. 근데 CS가 연락이 안 돼요. 그러면은 작고하신 어른의 그 지갑에 있던 거를 자식의 이름으로 옮기고자 하는데 연락을 해도 이 CS라는 게 먹통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요거를 새깐 폰을 돌아가셨더라도 그 폰 넘버를 그대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뭐 요금을 2,000원인지 3,000원인지 그 정도를 유지는 계속 좀 시키는 걸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왜 유지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요. 우리가 뭔가를 출금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인 인증이라는 걸 해야 돼요. 내가 비번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면은 아이디에 전화번호 넣고 비번을 넣으면은 로그인은 돼요. 근데 뭔가를 출금을 할 때는 본인 인증을 그 폰 넘버로 그러니까 인증 번호를 받고 그거를 넣어야지만이 출금이든 뭔가가 돼요. 그럼 본인을 인정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폰을 죽여버린다는 이야기는 그 폰 넘버로 해가지고 내가 본인 인정을 할 수 있는 넘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거 날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지금 앱을 닫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폰 번호는 어, 기기는 사용치 않더라도 매달 뭐 몇천 원씩 내더라도 지급을 하고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뭐 이런 분들이 되게 좀 답답해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의견적으로 제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는 걸로 오늘 주음은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